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 우선 피부과 교수님께서는 피부를 보시더니 언제부터였는지 물었고, 저도 그동안 자가면역 질환 양성이랑 먹었던 약들, 처방전, 강아지 털 알레르기 아니면 다른 알레르기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돋보기를 이렇게 피부 이렇게 막 보시더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이 피부가 약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가면역 질환 약에. 저는 그걸 먹기 전부터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볼 때는 약간 뭔가 그 관련 질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20대니까 20대는 갑자기 그렇지 않았어도 이렇게 확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 알레르기 때문인 걸 수도 있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단 검사는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팬데믹 때문에 입원했었을 때 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었어요. 한 성인 여성의 10배였는지 8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만큼 이제 높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수치가 낮아져서 퇴원을 한 거였는데 교수님께서 근데 저번에 저희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간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왔는데 그 뒤에 수치 잰 적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그것도 한번 재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 여기 뽑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이게 피가 안 나와서 여기 또 뚫렸습니다. 제가 워낙 혈관도 얇고 피도 잘 안 나오는 체질이어가지고 여러 번 찔리긴 하는데 근데 오늘 건 좀 아프네요. 지금 제가 처방받은 약이 그 베체스 약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처방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자기가 그 관련 전공은 또 아니어서 그 약의 종류를 다 알 순 없지만 자기가 일단 그 처방전이랑 그 피부에 바르는 약들을 이제 좀 줄 거니까 그걸 일주일 동안 한번 발라보래요. 그리고 이제 약도 먹어보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기존에 처방받은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랑 엄마는 얘기를 나눈 결과 이게 유전적인 게 양성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고 이런 피부 말고는 뭔가 몸에 대한 다른 반응이 이제 크게 있진 않아요. 그냥 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 피로랑 약간 온몸이 좀 안 좋다던가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자가 항체 수치가 일단 정상이니까 일단은 피부과 약을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다음 주에 검사 결과 들어보고 만약에 그냥 여드름 같다고 하면 피부과 약을 먹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대로 하고 자가지랑 전공 교수님께서도 만약에 피부과 쪽이 맞으면 굳이 우리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감염내과 교수님 뵈러 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도 피부가 제일 처음으로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은 해서 또 피검사 하려나? 아씨 찌뚫을 데 없는데 피부가 점점 번지고 있어요. 이게 낫지 않고 진짜 스트레스 받네.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께서 제 피부를 보시니 진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어요. 아이고 어떡해? 나 속상하겠다. 피부가 너무 이렇게 돼서 어떡해요. 이렇게 막 얘기도 하시고. 봉사하는 애기들이 있는데 그 애기들도 제 피부를 보면 선생님 왜 얼굴이 다쳤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애기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굴 만지는 것도 안 되는데 그 저한테 찍은 영상을 보니까 얼굴을 너무 많이 만지더라고요. 원래 제가 얼굴 만지는 습관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심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생활 습관도 바꾸고 밀가루 좀 덜 먹고 얼굴도 좀 덜 만지고 보면 제 책상이 진짜 더럽거든요. 그래서 책상도 좀 치워보고 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자존심 상하네. 평생 안 이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진짜 피부 깨끗했단 말이에요 저. 우선은 감염내과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도 다녀왔습니다. 먼저 감염내과 그 교수님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몸에 그런 게 좀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요쯤? 여기쯤에 하나씩 났었거든요. 잠시만요.
대책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희가 보는 이 피부 양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과를 이렇게 보시더니 입에도 뭔가 그럴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선은 자기들이 헤르페스랑 수두를 검사는 해볼 수가 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긴 하다. 근데 정 불안하시면 검사는 받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래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어디서 감염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0이라는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저희가 얘기를 나눠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에도 그런 발진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오는 게 나을 것 같고, 우선 지금을 한다 해서 아무것도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염내과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피부과를 다시 갔었는데 일주일 후에 피부과에서는 이제 제 알레르기 검사 있잖아요. 그거 받았었고, 그리고 간 수치 검사도 했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간 수치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했었는데 아는 사실이 제가 알레르기성 피부래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알레르기성 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딱 10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뭐가 있냐 나온 게, 먹는 건 일단 다 없는 걸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 털 알레르기 같은 것도 없던 걸로 나왔었고, 하나가 뜬 게 진드기였는데 0에서 6단계가 있대요. 근데 저는 거기서 1단계래요. 1단계. 다행히 뭐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 알레르기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제가 알레르기성 피부니까 언제든 다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피부 화장을 해서 잘 안 보일 거긴 한데 제가 또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나아졌어요. 옅어졌거든요. 항생제 약을 먹고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완치는 안 됐고 이렇게 자국은 남아있거든요. 그 피부과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모낭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또 약을 2주 정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억울한 거예요. 저 정말 피부가 깨끗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더러워진 게 저는 진짜... 또 르마티스 내과 자가면역 교수님께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스테로이드도 먹고 그 약을 먹은 게 아니라 문항염과 관련된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가라앉은 걸 보니,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처방해준 스테로이드는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제 그때 피부검사 했던 거 가지고 조금 더 분석을 해봤대요. 근데 그렇게도 뭐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런 유전자가 있으니까 계속 와가지고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세요, 뭐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너무 불확실한 그런 거라서 이것도 낭비일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한번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입이 마르고 눈도 막 건조하고 이런 증상도 물어보셨는데, 또 이런 거 관련된 병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라식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눈이 좀 건조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라식해서 그런 것도 했는데 요즘 조금 좀 심해져가지고 그런 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입도 마르냐고 물어보셔서 입은 조금 마르긴 한데 그래도 평소처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평소라는 기준이 막 입안이 음식을 먹을 때 물이 없으면 절대 못 먹을 정도로 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피부가 이렇게 된 경우는 그냥 제가 갑자기 피부가 예민해졌고, 근데 내가 알레르기성 피부라고? 근데 진짜 아무렇게나 해도 저 진짜 피부가 안 예민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느낀 게,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체질이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살진 않았어요. 로션 같은 것도 옛날에는 진짜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다녔고, 방도 조금 들어온 편이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토할 것 같아. 책상이 지금 조금 더럽고 옥장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를 치우려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생리가 터졌거든요. 집 가는 길에 터졌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냥 급해가지고 물 없이 그냥
제가 약을 이렇게 막 삼켰더니 지금 너무 토할 것 같고 지금 배도 너무 아프거든요.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 시간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생리통이 조금 심한 편이거든요. 몇 번 쇼크 와가지고 응급실 간 적도 있었고 진짜. 오늘도 조금 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전부터? 3일 됐나? 그때부터 몸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긁었거든요. 모기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모기면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간지럽고 잘 안 간지럽잖아요. 그리고 계속 간지럽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간지럽잖아요. 그 물린 순간에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도 뭔가 아차 싶어서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몇 군데랑 여기 한 군데랑 그리고 어제는 발 쪽이 간지러웠는데 지금 그거는 또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귀도 지금 계속 빨간데 이거 빨간 게 지금 조금 부었어요. 이것도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안 간지려고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살짝 간지러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모기 같긴 해요. 왜냐면 그 모기 물린 자국이 좀 있긴 하거든요. 모기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스키터 증후군이라고 모기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게 너무 간지럽고 잘 안 낫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그거인 건지 아니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수두도 쳐봤어요. 수두도 해봤고 대상포인도 쳐봤거든요. 근데 또 뭔가 그래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번지고 있는 초기인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이거 이렇게 된 지 한 이틀 정도 됐었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제가. 근데 이 날씨에 너무 춥진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한 참다 못해서 겨울에 입는 잠옷을 꺼내가지고 입고 잤었는데 그렇게 해서도 그때 너무 추웠었거든요. 이게 오한이었는지 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자가 체크를 했었을 땐 열 같진 또 않았거든요. 아니, 제가 몸이 너무 뜨거워서 그랬나? 스키터 증후군에서 그 열 같은 것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건가 싶기도 하고 다시 이게 병원에 가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간지러워요. 지금 여기 계속 간지럽거든요. 안 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